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관련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조치하는 등 엄중한 지시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그 의혹. 이재명 대표 오늘 공식 사과 짚어보기 전에 먼저 첫 부분에는 검찰의 수사 속보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 돈 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 말고도요. 검찰이 보고 있는 수사 대상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 적어도 10명, 많게는 20명에 이르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장이 큰 관련해서 녹음 파일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석영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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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기왕하는 김에 우리도 좀 주세요. 저 말의 파장. 그러니까 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이 도대체 몇 명이냐. 10명에서 20명 사이다. 벌써부터 여러 보도와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부 언론 보도를 좀 먼저 인용해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최소 10명 중에 그중 절반이 친명계일 수도 있다라는 보도 하나가 나왔거든요.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리스트입니다. 지금 리스트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전에 이제 보셨지만 이 송영길계가 아닌 의원들도 몇 명이 받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2021년 전당대회 이후에 보면 사실상 송영길계와 가까운 분들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부분 다 친명계로 사실상 합류가 된 겁니다. 즉 송영길계는 독자적인 세력보다는 사실상 친명이라는 그룹 내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리스트를 보면 서로 이름이 다른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좀 의외의 인물도 있고 등등 있지만 그건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에 친명계의 핵심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리스트의 어떤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을 수가 있다. 단지 송영길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의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친명계의 핵심적인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도 어느 정도 이제 명단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다음 주 중 되면 이 의원들에 대한 이제 조사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대략 10명 정도 의원은 특정했다. 근데 이름은 영장에 쓰여 있지는 않고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이 지역구인 A 의원도 있고 친명계 핵심과 검수한박을 주도했던 E 의원도 있고 D 의원, F 의원 이 세 사람은 경기도가 지역구다. G 의원 호남이 지역구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대략적으로 추정과 관측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돈봉투 수속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근데 조금 전에 여기 조선일보 보도 말고도요.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 친명계 하면은 과거 7인회 최측근들이 모였다는 7인회. 저기 보면 7인회 의원 중에 누군가도 돈 봉투에게 연루됐다 이런 보도도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7인회라는 게 근데 이게 조금 시간 순서상으로는 당시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때만 하더라도 친명계란 말 자체는 없었었죠. 어찌 보면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송영길 대표 이후에 어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친명계이고 아까 7인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알려져 있는 그 분들이 대부분 경기도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권의 어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과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고 그중에서 7분 정도가 가장 친밀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지금 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번에 돈봉투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말 그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하고요. 저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좀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뭐 명단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특정돼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자체 조사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돈봉투 살포 사건과 제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건 전혀 아닌데 7인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종성 의원이 계셨었고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계셨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지금 딱히 김남국이요. 네, 김남국 의원 가장 이제 뭐 활동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김남국 의원이 계셨었고 그랬던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세 분은 저도 기억이 막상 나질 않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게 이들이 7인회 회원 다 뭐 혹은 누군가가 특정해서 지금 돈봉투와 직접 연관이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보도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 뭐 저희도 당연히 이름을 알 수는 없으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5명의 친명계다 혹은 수사 대상 중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7인회 멤버도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7인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기간에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핵심 멤버들이 이 통칭 7인회라고 불립니다. 정성호 의원이 좌장 역할을 했고요. 재선으로서 김병욱 의원, 그다음 임종성 의원, 그리고 김영진 의원이 있죠. 당시 그때 사무총장 역할을 좀 했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초선에 이제 문진석,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그다음에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만 이규민 의원까지 해서 7명이 7인회로 그때 당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요. 만약 지금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돈봉투 사건에 7인회에도 연관이 있다라고 실제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단순히 송영길 당대표 캠프에서 송영길 대표를 뽑기 위한 친송영길계의 어떤 돈봉투 살포가 아니라 결국은 이 송영길 대표를 왜 당대표로 뽑았고 당대표를 뽑으면서 돈봉투를 뿌리면서까지 당대표를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그 뒤로 이어지는 정치적 상황을 보면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로 신승했지 않습니까? 0.79%포인트 차로 이겼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는 바람에 그다음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제치고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뒤에 이 대선 후보에서 대선에 패배했습니다만 송영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게 또 이재명 대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송영길 계보가 친 이재명 계보랑 자연스럽게 저는 계승이 됐다는 생각이 저는 자연스러운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친명계 의원 5명 연루설, 7인회 연루설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의 측근으로 도왔던 사람, 송영길 캠프에서 이 돈봉투 사건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결국은 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옮겨가지 않았느냐 이런 아마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만 바로 잡자면 0.79% 이긴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이긴 거고 송영길 전 대표는 0.59%. 59%.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큰 적은 아닌데 또 수치니까. 오랜만에 출연하신 홍석준 의원님. 네. 여기 보면 글쎄요, 뭐 대략 언론 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검찰이 파악한 돈봉투 의원 뭐 대략 20명까지 특정을 했고 봉투 10개, 한 20개 정도가 이렇게 현역 의원들한테 들어갔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봉투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천도 내년 총선도 있지만
만약에 설사 여기 있는 의원들 가정을 하더라도 공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법 위반 혹은 이 정당법 위반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가장 참 무서운 법이 결국은 이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인데 현재 100만 원 이상 되면 이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을 받았지만 이제 의원직 신분하고는 직접적인 이제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당선 무효를 하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그만큼 선거에 있어서 돈으로 인한 어떤 국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뜻이 왜곡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이제 정해진 건데 예. 사실 이런 것이 만약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과거의 사례, 즉 2008년도 박기태 당시 국회의장이 300만 원 돈 준 것 때문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사안이 중요한 게 이게 돈도 돈이지만 굉장히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결국은 법원이 판단할 때는 이제 돈이 오고 간 금액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벌금 내지는 어떤 징역형의 어떤 그런 어떤 선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할 예, 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떤 중요한 사항인 것이고 물론 검찰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1심, 2심, 3심을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게 수사를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천하는데 거의 아마 부담감을 느껴서 못할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명 친명계 공천에까지 연계가 돼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좀 혼란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거는 돈봉투 살포 의혹은 전직 송영길 대표에 대한 의혹이지 이재명 대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도 연결이 될까요?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건이었고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따르면 뭐 친명계 의원 한 5명 정도가 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당의 뭐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다 어떤 형태든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직관적으로 다 이렇게 연동이 돼 있겠죠. 친명계 중에서도 뭐 우원식 의원을 민 사람도 있고 다양하리라고 봐집니다. 김두관 의원에게는 이번 일은 송영길 대표 그러니까 재작년 전당대회 건이지 이재명 대표는 직접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돈봉투 살포 사건, 의혹 사건 관련해서 과거에 있던 사진 하나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좀 얘기거리들이 좀 있거든요. 바로 저 사진입니다. 며칠 전에 그 노컷뉴스가 보던 저 사진인데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2021년 재작년이었는데 그 전에 2년 전에 중국 상하이에 같이 갔던 송영길, 윤관석, 이정근 이번에 여러 수사선상에 오른 이 인물들이 저때 상하이에 어떤 명목으로 이유로 저 상하이를 같이 간 것을? 저게 이제 2019년도에 간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뭐냐면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총선 전이거든요. 총선 전에 본인과 친분이 있는 이제 의원들, 당시 윤관석 의원, 또 여기 보면 이제 이정근 사무부총장, 그다음에 뭐 몇몇 의원들, 이성남 의원이라든지 그때는 이성남 의원이 아마 아직 의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구당 위원장들 등등 해서 이제 5박 6일인가요? 그 일정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돌아보러 간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뭐 상해 임시정부를 보러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는 않겠죠. 아마 저는 제가 볼 때는 단합대의 성격인 것 같은데 당시에 건배를 하면서 대부분 다 송영길 대표 뭐 이렇게 이제 건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앞으로 송영길 대표가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대표 나와서 몇 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대표직에 대한 이제 이런 결의를 모으는 것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 뒷줄에 서본 분들이 이번에 다 이번 사건과 연결된 분들입니다. 예. 다 전화 통화에서 나온 분들 등등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그 송영길 대표의 어떤 이 조직이 실제 이번 2021년 그 5월 전당대회 때 실제 이제 가동돼서 움직였고 실제로 돈 봉투가 건네졌던 몇몇 의원들 이름이 이제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이제 표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미 송영길 대표 프로젝트는
오래전부터 이미 기획이 됐었고 이미 이때부터 상당 부분 이제 내부적으로 좀 단합을 위한 이런 어떤 이 해외 출장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걸 하나 반증하는 저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돈봉투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은 검찰이 어느 정도의 물증을 갖고 있느냐를 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다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재작년 전당대회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이다. 네네. 근데 이른바 송영길 개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2년 전에 저렇게 단합대회를 했다. 뭐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만 나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전부터도 계속,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금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한 당에 3선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당 대표에 대한 욕심을 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4선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송영길 대표도 당시에 의원으로서 이제 당 대표로서의 어떤 욕심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이제 한번 떨어지신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뭐 저때 뭐 물론 그 지역적으로도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인천 지역이라는 어떤 그렇죠. 그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당시에 인천과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같이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와도 뭐 친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윤관석 의원과 좀 친분이 더 많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해서 뭐 2년 뒤에 있을 전당대회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또 예.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뭐 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검찰은 여러 수사 대상 하나하나 뭐 허투루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최근의 흐름이라면.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는 측근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공개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음 파일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언급되고 있는 꽤 의심스러운 대화들이 있습니다. 저기서 박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았어.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있을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어제 아침이지 이성만이가 돈 준다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 갔더니 또 있고 근데 오늘 이성만은 여기 살림을 누가 사냐? 그건 내가 산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우리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저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 줘야지. 아, 그 조금 모아지면 얘기하지. 야,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긴 그렇잖아. 아니 그렇. 여러 송영길 전 대표의 이름이 직간접적으로 언급이 돼요. 내가 송 있을 때 얘기했는데 박 전 보좌관, 그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이죠. 다음 화면. 이게 바로 2021년 3월. 그러니까 전당대회 2달 전입니다.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저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줘야지. 근데 결국은 송 전 대표 아직은 프랑스에 있으니까 송 전 대표 보좌관 수사에 검찰은 좀 수사력을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강내구 감사협회장은 지금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이제 보좌관으로 알려진 박모 보좌관이 아마 가장 급하게 수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조성한 강내구 회장 그 다음 단계로 전달된 게 모든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 박모 보좌관을 통해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박모 보좌관이 사실상 돈의 전달 흐름에 있어서 키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모 보좌관이 송영길 대표 보좌관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잘 아시지만 의원회관에서 의원실의 보좌관이라고 한다면 의원과 사실은 일신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좌관이 자금을 조성해서 자금을 전달하는 가장 키맨으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보좌관을 데리고 있는 의원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일단 합리적인 정황상 의심이고요. 실제로 지금 아까 그 녹취 파일에 나왔습니다만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도중에 송영길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송영길한테 이야기해줘. 그리고 송영길한테 아까 있을 때 이야기했는데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했는지는 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정당법상 이런 돈을
배포하면 또 그 형사법상 사법 처리를 당합니다만 사실은 이 돈의 배포를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송영길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도 저는 결국은 검찰 수사가 마지막에는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녹취 파일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겠습니다만 특히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저런 엄청난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아닌 평상시에 항상 있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키득키득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국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정말 참담함을 지나서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답답하다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뭐 이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